그렇게 해서 이제 각 그 후보들이 자신이 몇 퍼센트, 몇 명의 대원들을 이제 할당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이미 각 주의 경선에서 대의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사실상 이미 결정되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고요. 다만 부통령은 이제 여기서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따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그 후보들의 그 연설뿐만 아니라 지지자, 지지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여기 지지 연설을 통해서 전국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유망주를 키우는. 오바마도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 생중계되니까 본선의 TV 토론과 함께 대선에서 중요한 행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러면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공식적인 단위는 선거인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선거인단이 미리 정해지고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는 각 정당의 후보에게 그 몇 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과반수 선거인단을 배정받은 정당의 후보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뽑는 선거인단의 규모는 하원, 상원, 그 다음에 워싱턴 DC 이렇게 정해가지고 538명의 선거인단을 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선거인단 538명을 그 총선 전에 미리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식도 역시 각 주마다 다릅니다. 주 의회가 누구를 선거인단 후보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정당의 추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것도 아예 선거인단 후보를 또 아예 그 선출하는 주에서 주 당원대회에서 선출하거나 심지어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당의 이 선거인단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그 당의 후보가 각 주마다 얻은 득표율을 따라서 그 과반수를 얻게 되면 그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중에 몇 명이 각 후보에게 가냐를 따라서 결정하는 게 총투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투표를 할 때 이렇게 후보들이 나오네요. 2016년 투표용지는 이와 같이 그 공화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도 있는데 소수 정당은 거의 합해도 1%도 못 한답니다. 그리고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선거가 있네요. 이거는 주 상원 의원이 대선과 같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전국적인 선거, 이 선거가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되고 여기에 따라서 각 후보의 선거인단의 규모가 결정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사실상 이때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권자들은 11월 3일날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 그 선거인단의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직접 투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선거지만 사실상 직접 선거다. 왜? 대의원들이 이미 그 누구를 찍을 거라고 이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한 대의원들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투표용지도 각각 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인단의 결정 방식은 대부분 다 승자 독식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서 50% 이상, 51%를 얻었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뭐 56명이라면 56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이런 승자 독식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연방제다 보니까 주별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정한다는 측면, 그죠? 주별로 지지하는 대통령을 한 명을 정한다. 승자 독식제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수, 절대 다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를 몰아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승자 독식이 아니다. 이런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그 총투표에서는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승리하는데 선거인단 수가 적으면 패배합니다. 최근에 엘고라든지 힐러리 클린턴 같이 심지어 100만 표 이상 유권자 투표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는 패배해서 낙선하는, 그래서 이런 게 미국 선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측도 있고, 아니면 연방제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했죠. 하다 보니까 주마다 이 성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성향이 나타나듯이, 그래서 공화당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 그 다음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데는 보라색, 특히 보라색을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경선 일정에 따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죠. TV 토론도 한다. TV 토론은 1952년과 56년에 당내 경선에서 TV 토론을 했었는데 이게 좀 인기를 끌으면서 1960년에는 당내 경선이 아니라 정당 후보자 간의 TV 토론이 3대 방송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여기 때 젊은 케네디가 이 노회한 닉슨을 토론을 잘해서 압도했다. 토론 능력이 선거에 되게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방송 토론이 되게 중요하게 됐다. 그 1960년부터 92년까지는 언론인 패널 중심의 여러 명이라는 거죠. 패널이 언론인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고 시간은 90분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1992년부터는 사회자 한 명이 단독으로 질문을 하고 또 보조 질문을 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토론회 횟수는 대통령 후보 3회, 부대통령 후보 1회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죠.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한 번밖에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전국을 순회하죠. 예비 경선에서도 전국을 순회하고 본선에서도 전국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각 주별로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2016년을 볼 때 힐러리는 7억 8천만 달러, 트럼프는 4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국 대통령 선거 비용은 2016년에 24억 달러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3일 날에 선거인단이 이제 결정이 돼서 각 후보에게 몇 명의 선거인단이 돌아간지 다 알게 되죠. 그럼 선거는 이미 사실상 끝났는데 그 선거인단들이 이제 형식적이지만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거는 이제 12월 달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수도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 직접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선거인단이 배신할 수가 있겠죠. 내가 힐러리한테 투표하기로 했다고 해도 선거인단에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에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와 같이 불성실한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24개 주에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불성실한 투표 자체, 서약에 위반한 투표 자체를 무효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선거인단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데 캘리포니아 55명이네요. 플로리다가 29명, 뉴욕주도 29명, 펜실베니아가 20명, 일루지오나도 20명, 텍사스가 38명.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커다란 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 지역을 보는 겁니다. 이 빨간색은 공화당이라 그랬죠. 공화당이 4번 다 이긴 겁니다. 파란색은 민주당이니까 파란색은 민주당이 4번 다 이긴 겁니다. 이게 영토로 보면은 공화당이 많지만 선거인단 숫자로 보게 되면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을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에 가까운 이 색에서는 민주당이 3번을 이긴 지역이고 3번을 이긴 지역이고, 빨간색에서 가까운 요 색에서는 연두색인가요? 요 색에서는 공화당이 3번을 이긴 지역. 그리고 요 보라색은 무승부인 지역입니다. 무승부인 지역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여기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가 29명이라 그랬죠? 29명.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데는 이제 선거인단이 많지만 지지 성향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딱 정해져 있는 플로리다가 29명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기냐 마냐가 이번 선거에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로 본 각 지역의 판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바이든,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죠? 뉴욕, 인구밀도 지역이 높은 데죠. 이런 데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텍사스도 많죠. 아까 38명 했나요?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플로리다가 여전히 이번에도 경합주다, 스윙 스테이트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판도가 결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